현재 시각 8시 24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 라이브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요즘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를 부르는 용어들 굉장히 많이 등장했어요. 저희도 좀 공부를 했는데 네. 미국 뉴욕 증시는 다 아시다시피 M7이 있고 매그니피센트 세븐. 그렇죠. 네. 일본은 이제 사무라이 세븐. 사무라이 세븐. 그리고 유럽에서는 이제 그래놀라즈. 종목 다 우리 공부했잖아요, 같이 방송 전에. 원래 이 그래놀라가 그거 아닙니까? 저 뭐 약간 시리얼 비슷하게 견과류 견과류하고 곡물, 곡물 들어가 있는 그 구워져서 나오는 뭐 거. 우유 타 먹는 그거 아니에요? 뭐 요거트에 섞어 먹을 수도 있고 그냥 먹을 수도 있고. 이것도 결국 이제 뭐 G부터 시작해서 그 종목들 이니셜로 만든 거군요. 그렇죠. 뭐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있고 그다음에 뭐 알 같은 경우 로쇼. 근데 보니까 그래놀라즈는 제약사가 한 5개가 있어요. 꽤 많아요, 비중이. 사무라이 세븐은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도요타하고 도요타, 스바루가 보니까 자동차고 미쯔비시 상사는 종합상사인데 나머지들이 뭐 도쿄일렉트론, 디스코, 스크린홀딩스, 어드반테스가 반도체 장비 쪽. 우리는요? 이제 오늘 기업 밸류 프로그램 나오잖아요. 좀 기대를 해봐야죠. 뭐 태조 이방원이라고는 기억은 납니다만 네. 그 약간 족보 이상한. 네, 그 이전에 용어 많았어요. 그 이전에 뭐 차화정도 차화정도 있었고 정화조도 있었고 많았어요. 정화조? 네. 정화조는 또 정화조도 있었어요. 예전 정유화학조선. 그렇구나. 뭐 하기야 참 옛날 얘기입니다만 트로이카라 해가지고. 아 트로이카까지 나오네요. 네. 그때 뭐 장미 씨, 유진 씨 또. 거기까지 가요 지금? 저희 빨리 모셔봐야 될 것 그래야겠습니다. 같은데요. 오늘 네. 디멘전 투자자문의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님과 시장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그만큼 요즘 시장 주도하는 섹터 굉장히 많고 뭐 일본도 그렇고 다 요즘 좋잖아요. 네. 우리나라만 약간 아쉬운 감이 있고요. 예, 뭐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가 워낙 눈높이가 높아져 있어서 네네네. 그런 건 같고요. 제가 계속 그 뭐 한 달 정도 수익률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좋았었다 네.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한 달의 상위권을 좀 유지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가. 네, 우리나라가 예. 지금 보시면 아까 이제 일본 사무라이 세븐 그건 저도 이제 처음 들어봤는데 예. 워낙 말들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네. 네. 그런데 진짜로 뭐 그런 말을 만들만 합니다. 그러니까 1989년 전고점을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이제 거기 엔화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달러 기준으로는 아마 아직도 비슷하거나 뭐 그럴 겁니다. 예. 근데 어쨌거나 그 엔화 기준으로는 니케이가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지금 계속 하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이탈리아가 좀 또 위로 올라왔고 우리나라가 아직은 3위권 주요국 중에 3위권을 한 달 내에서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한 주간은 그냥 아까 봤던 대로 그냥 약보합 정도, 뭐 강보합이라고 해야겠죠. 플러스가 네. 났으니까. 그리고 이제 홍콩 항생이 오랜만에 이제 복귀를 한 다음에 중국 시장 자체가 좀 그 부양책 기대감 때문에 상위권으로 좀 올라왔다. 예. 주간 단위로 빠르게 올라오면서 월간 단위 수익률 전체를 좀 끌어올린 측면이 있고요. 결국 이런 것들 때문에 중국과의 그러한 교역이 제일 많은 그러니까 유럽 증시가 약진한 거. 그러니까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지난 주간으로 놓고 보면 스페인이나 프랑스, 특히 프랑스가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결국 중국과 연동돼서 같이 좀 많이 올라온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미국은 한마디로 엔비디아. 아 그렇죠. 엔비디아 동무대죠 거의. 그렇죠. 예. 엔비디아를 위한 엔비디아에 의한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 지난 한 주만 놓고 보면 상반주는 엔비디아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면서 마음고생들 하셨고 목요일에 실적 발표 전까지. 이제 엔비디아 천비디아라고 부르잖아요. 예. 그러네요. 그렇죠. 이제 $1,000를 다 목표 주가가 다 지금 $1,000가 넘어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실적이 우려했던 것보다는 훨씬 좀 잘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좀 더 환호를 확실히 좀 한 거다. 다만 제가 그걸 보면서 약간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여기 보면 그 올림픽에 보면은 높이뛰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1차 시기, 2차 시기 하면서 계속 조금씩 높여갖고 그걸 네, 네. 막 이렇게 고생해서 뛰어넘지 않습니까? 엔비디아의 최근 3분기 분기 정도 실적 발표 때를 보면 마치 그 세계 그런 높이뛰기 선수권대회에서 신기록을 경신하는 상당히 좀 가슴을 졸이게 만드는 그런 실적 시즌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엔비디아를 갖다 우리 또 정민희 교수께서
천비디아라고 부르셨는데 아, 제가 부른 게 아니고요. 이미 언론에서 쓰고 언론에서 있더라고요. 그렇게 쓰고 있단 예, 말이죠. 예, 맞아요. 예.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조금 오싹오싹합니다. 천슬라 이럴 때가 아, 천슬라. 항상 그러고 나면은 그거 하니까 좌우지간 오도방정 떨지 말고 오버하지 말자. 그렇죠. 잘 갈 때 차라리 끙끙 앓는 소리를 하자. 그게 끙끙 앓는 소리. 네, 예. 그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예. 싶기도 하고. 지금 이제 이탈리아가 이제 다시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저도 이렇게 참 게으르네요. 맨날 유럽 점검하면서 유로스톡스 50이나 600만 봤지. 뭐 이탈리아 증시 진짜 저도 근 한 2달 만에 보니까 아니 우리 피그스 그러면서 예전에. 무슨 뭐 그리스부터 시작해서 그 맞아요. 얘기했던 게 유럽 재정위기 나오고 할 때 세상은 잘 안 망해요 보면은. 이게 사실 이제 유럽에 말씀 주셨던 네. 스톡스 50 제일 좋은 종목, 그다음에 좀 높이면 600개 네. 종목인데 그들의 그 소위 매출 구성을 놓고 보면 지역으로 놓고 보면 미국은 60%가 대부분 자국, 미국 내에서 네. 북미에서 대부분 발생하는데 유럽은 한 40%좀 적어요 상대적으로. 자기들이 소화하는 예, 게. 유럽 쪽이 대부분이 생각보다 미국 쪽이 많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 매출의 구성, 네. 다각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유럽의 상위 기업들이 상당히 잘 구성돼 있는 그 well diversified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 잘 돼 있는 측면이 있어서 유럽 기업을 그냥 단순히 유럽에 국한된 기업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유럽이 다들 좀 헷갈려 하시는 게 유럽이 지금 경기는 안 좋은데 예. 왜 유럽의 주식시장은 좋냐? 뭐 당연히 이제 그 사이 10년간 좀 덜 올랐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싼 측면도 있고 거기다 네. 플러스 상당히 이제 미국의 경기 화랑의 수혜를 적어도 유럽의 상위 기업들은 같이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런 식으로 한번 주가가 올라가면 같이 좀 반응을 많이 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미국이 비싸다고 느끼는 글로벌 투자자들은 상당히 유럽을 그 대안으로 상당히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유럽 내지 뭐 유로존의 맹주라 하면 아직도 독일인데 독일 닥스 30 종목 지수도 보면은 단단하게 잘 올라갑니다. 이거는 무슨 뭐 최근 엔비디아 같은 차트도 아니고 네. 투더문 각도도 아니고 45도로 꾸준히 잘 가고 있는데 사실 독일 뭐 PMI 지표가 됐건 뭐 GDP가 됐건 GDP는 최근에 보니까 뭐 경기 침체라는 그 정의에 맞을 정도로 지표하고 이 시장하고의 다소 이 뭐랄까 엇박자, 괴리, 네. 괴리 네. 이게 또 요즘의 또 특성이 하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독일 같은 경우, 그러니까 뭐 그 이유를 저도 이제 상당히 좀 그 고민스러운 부분지 하는데 다만 이제 독일이 작년을 바닥으로 네. 올해 소폭 뭐 GDP 경우로 한 0.7%,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올해 말고 내년 2025년에는 2% 정도로 상당히 좀 많이 회복을 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예. 주식시장은 그걸 좀 미리 땡겨오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해석들은 분명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보면은 일본이 정말 지금 두드러진 약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34년 2개월 만에 지금 계속해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만큼 경기 상황도 좀 괜찮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일본도 지금 최근에 재밌는 현상은 4분기 GDP가 깜짝 역성장했습니다. 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상당히 좋잖아요. 결국은 이익입니다. 개별 기업 이익들은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특히 그 지금 차트가 지금 나와 있네요. 보시면 지금 연초 이후에 올해 그러니까 12개월 그 선행 EPS에 대한 예상치가 보시면은 가장 가파르게 우상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게 일본이다 보시면 아하.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 엔비디아만 사는데 엔비디아도 어찌 보면은 실적으로 결국은 모든 우려를 극복하고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을 극복하고 이제 예. 끌고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일본도 사실은 보통 이 정도 전고점을 뚫고 가면 뭐 기세 상승이기도 하지만 이익 실현에 대한 그런 그 뭐랄까 욕구 이런 거 되게 네. 커질 것 같은데 적어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일본의 지금 이익 성장세에 상당히 높은 점수를 주고 주식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제가 재밌는 숫자를 봤는데 1989년 전고점 때 일본에 투자하던 외국인 비중이 5%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30%가 넘어섰다고 아하,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 확실히 외국인들이 돌아오면서 막상 좀 일본의 국내 투자자, 일본인들은 해외로 나가고 있거든요. 거꾸로. 예. 근데 그것을 다 받아내면서도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저런 일본의 높은 이익 개선세를 사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뭐 말씀하신 대로 5% 정도에 불과하던 일본 증시 내의 외국인 비중이 30%까지 올라왔다. 외국 자금이 많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는 단순하게 그것만 살피면은 그만큼 뭐 달러가 됐든 유로가 됐든 엔으로 바꿔서 들어오는 거니까 엔화 강세 요인인데 엔은 또 계속 약세란 말입니다. 그만큼 또 들고 나가는 일본 사람들이 바깥으로 들고 나가는 달러 수요도 많다 이렇게 봐줘야 될까요? 예, 그것도 맞고 두 번째로는 결국은 일본 은행에 그러니까 결국은 전 세계에서 지금 G3 안에 들어가는 일본 경제가 국가 기준으로 놓고 네. 보면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갖고 있는 유일한 나라죠. 유일한 나라죠. 그만큼 아직은 완화책을 강하게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달러 대비로서 엔화의 약세를 여전히 유지하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일부는 일본의 수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엔화 약세를 일정 부분 용인하는 것 결국 그런 것들이 결합되면서 일본의 기업들이 이익 개선세가 나타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거다. 그것이 지난 10년간 일본이 경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했던 하나의 한 그 주요적인 그러한 그 전략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리는 소식, 이런 뉴스의 흐름으로 봐서는 지금 기시다 총리가 거의 뭐 지지율이 10%대더라고요. 20%도 못 미치는. 일본에서는 통상 그렇게 되면 총리 바뀌고 이러는데 이번에는 또 그럴 것으로 갑니다. 그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정치는 잘 모르지만 네, 아마 네. 그 정도 오면 보통상은 이제 바뀌거든요. 뭐 그러니까 자민당에서 내부에서 내부에서, 바뀌겠죠. 예, 근데 그렇죠. 아마도 이제 개파가 바뀔 거라는 예상치들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그거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지금 정책 방향 자체는 이전에 이 전 총리에서부터 유지되어던 아베 총리에서부터 유지되던 세 개의 그 화살 네. 그것이 지속적으로 좀 계승해서 전략이 지속되기 때문에 그 효과가 확실히 작년에는 일본에서 나타난 거다. 거기를 사실은 워렌 버핏이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워렌 버핏이 승인을 사실 해줬잖아요. 예. 그 상사주 9개를 사면서 예. 그러면서 일본이 잘 지금 가고 있다라고 미국에서 어찌 보면 전 세계 최고의 투자 대가가 승인을 해줬다는 것이 일본 주가가 지금 우상향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해서 지금 고금리 장기화가 좀 우려되고 있잖아요. 미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을 이제 물 건너갔고 금리 인하 시기가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데 어찌 보면은 뭐 엔비디아를 비롯해 주요 기업들 실적이 지금 미증시 상승을 이끌고 있는데 사실 우리 증시는 좀 그런 부분에서 뭔가 실적 모멘텀이 좀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맞습니다. 올해 연초에 그러니까 작년 말에 올해로 넘어오면서 올해 한국 시장에 대한 그 이익 상승률의 기대감이 엄청 높아요.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봐도 우리나라는 시장이 코스피 200의 예상이 50% 이상 상승한다. 네. 그러니까 그 이익이 증가한다. 네네. 그러니까 작년에 워낙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낮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연초 이후에 일본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듯이 이익 개선세가 오히려 원래 초에 기대한 것보다도 지금 계속 더 그러니까 소위 업그레이드라고 하죠. 네. 이익 상향이 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약간 지금 4분기 실적 시즌이 다 지나고 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올해 연간에 대해서 기대가 좀 과했나? 라는 것 때문에 지금 오히려 다운그레이드라고 하죠. 예. 이익을 하향 조정하는 거. 그 폭이 지금 우측 좀 이거 미래세증권 자료인데 지금 지난주까지 해서 마이너스 한 3% 이상으로 지금 최근 주요국들 중에서는 이익 그 소위 그 조정 하향 폭이 가장 큰 나라가 우리나라다. 그래서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올해 전체가 50% 성장할 거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조금씩 줄여 내려가고 네네네.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보통 연초에 제일 높고 연말로 갈수록 내려오는 거는 항상 기본적으로 있는 패턴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 소위 하향 조정 폭이 연초에 상당히 좀 큰 편이다라는 측면에서는 사실 올해 좀 최근 들어서 이제 실적 시즌이 끝나는 마당에 주가가 생각보다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약한 네네.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국내는 조금
잠시 후에 국내 쪽으로 좀 집중하더라도 저기 미국이 다우나 S&P 500이 이제 사상 최고치 경신이라고는 합니다만 지난 주말 장중 흐름을 봐서는 고점 대비 좀 밀리면서 끝난단 말입니다. 조금 그런 상황이고 엔비디아의 이제 그 전날 한 16%의 급등 이것이 또 아까 소개도 됐습니다만 실적 발표하고 10%대 이상의 상승이면 한 3개월은 과거에 통상적으로 더 가더라 해서 이제 긍정적인 신호라고는 합니다만 그 다음 날 이렇게 팔로 스루가 좀 약하더라고요. 오르면서 끝났습니다만 요 이제 미국 장이 그냥 여기서 분명 과매수 우려는 있는데 계속 더 갈 수도 있겠는가 하는 부분이 좀 결국은 그 키를 제가 이제 두 가지를 그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미국 장이 여기서 지난주에 그 얘기를 했네요. 저희가 현재의 장이 1999년도 초냐, 2000년 초냐 두 개의 갈림길에 지금 있는 거다. 심지어 그 뭡니까 저기 시스코 시스템즈하고 95년부터 맞추느냐, 96년부터 맞추느냐에 따라서 완전 그 시각이 달라지는 재밌는 그림 가져오셨잖아요. 그게 결국 제가 이제 결국은 이번 장이 99년도에 마지막 그 인터넷 버블장이 오는 그때냐, 아니면 2000년도에 꼭지치고 내려가는 장이냐. 거기에 트리거는 결국은 연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연준이 그 당시에 LTCM, 롱통 캐피탈의 그런 붕괴 사태를 과잉 대응하면서 금리를 빠르게 3개월 동안 50bp, 75bp를 낮추면서 사실은 인터넷 버블을 키웠던 것들. 올해 사실 그 그림이 되게 맞았거든요. 왜냐하면 연준이 사실은 3월부터 심지어 1월부터 금리 인하할 거라고 시장이 기대하면서 강하게 밀어붙였었습니까? 그런데 올해 연준의 지금 금리 인하가 언제 얼만큼 올 거냐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적어도 채권 시장에서는 좀 많이 뒤로 좀 후퇴하고 있는 모습이 분명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번 주에 발표될 수치가 이제 연준이 가장 좋아하는 PC 물가 지표가 1월 달 물가 지표가 나옵니다. 앞에서 우리가 CPI랑 PPI에서 봤을 때는 좀 걱정스러운 PC가 나오지 않겠냐 그랬는데 바클레이즈가 이걸 가지고 CPI를 기반으로 해서 소위 환산한다고 그러죠. 이제 비슷하게 계산을 해서 이번 주에 발표될 저희 연준이 제일 좋아한다는 슈퍼코어 PC, 그러니까 소위 초근원 물가,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표를 보면 엄청 빠르게 올라가요. 그래서 차트를 좀 열어봐 주시면 4번 차트를 좀 열어봐 주시면 미국의 CPI로 환산한 PC 초근원 물가 지금 수치를 보시면 하늘색 선이 이게 이제 3개월 평균이 계산된 거고 짙은 파란색 선이 전월비 매월을 이제 환산한 건데 이 높이를 보면 슈퍼코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소위 에너지 식품에서 주택까지 뺀 거잖아요. 주거비까지 뺀. 그리고 주로 이제 임금과 관련된 것들인데 높이를 보시면 거의 지금 작년에 가장 높았던 수준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다. 그러면 사실 연준이 상당히 긴장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시장의 기대가 원래는 그 금리를 원래는 3월부터 낮추는 거에서 양보하면서 5월로 갔다가 6월로 갔는데 이것이 과연 갈 수 있겠네. 심지어는 그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 로렌스 서머스 전 재무부 장관은 인상 가능성도 있다. 맞아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확실히 연준이 완전한 완화책으로 99년도처럼 계속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질문, 시장에 어려운 질문을 좀 던진 거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걸 놓고 봤을 때 미국의 금리가 확실히 그걸 반응을 했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기억하시겠지만 다음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원래 그 12월 FMC의 점도표 때는 연준 위원들은 올해 세 번이나 75bp 인하를 점도표에 찍어놨는데 평균적으로 시장은 연초에 기대했던 거는 7번이나까지 엄청나게 차이를 많이 벌렸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게 왼쪽 뼈인데 이제 그 CME에서 되는 이제 선물 그 소위 그 기준금리로 보시면 지금 거의 지금 마이너스 거의 2% 가까이까지 1.5, 2% 가까이까지 갔던 것이 지금 다 끌어올려서 0.8 이상으로 지금 갔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연준이 애초에 찍었던 점도표 수준까지 완전히 돌아왔다 보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맞춰서 국채금리도 4.7%까지 지금 가파르게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년물 금리가 2년물이 미국의 그 연준 기준금리를 가장 잘 쫓아가는 예. 네. 선행하는 지표라고 예. 알려져 있고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지금 5.5가 최고점이잖아요. 지금 현재. 예, 예. 거기서 3번 낮추면 4.75. 근데 중간값으로 보면 4.7. 그러면 결국 시장은 완전히 항복하고 아 그래 연준 네 말이 맞아라고 행복하면서 채권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주식 시장은 화랑이지만 채권 시장에서는 금리 상승 내지는 강세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그래서 주식 시장과 채권 시장의 온도 차이가 많이 달라졌다 이런 것을 좀 그 투자에 유념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이게 미국뿐만이 아니라 주요국 통화 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주요국 자체가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크게 고려를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확실히 미국이 앞서가다 예. 보니 빨리 끌어내려면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미국의 연준도 저렇게 내리면 우리 지역의 중앙은행도 빨리 금리를 내릴 거야라고 이제 다들 기대하고 소위 그 시장 금리가 가파르게 내려왔었는데 그 기대치들이 빠르게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지난주에 발표됐던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정리해 놓은 자료인데요. 보시면 왼쪽에 미국이 이제 원래는 저 아래 붉은색 선이 연초에 예측했던 연준의 그 금리 인하 추이인데 이게 예상치인데 이것이 보시면 계속 들려 올라가서 1월 말 그다음에 지금 가장 짙은 색선이 지금 지난주 정도 되는 2월 중순까지 해서 지금 미국도 올라오고 영국도 올라오고 유럽연합도 올라오고 심지어는 일본조차도 끌어올려오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미국의 연준의 기대치 수준으로 시장의 눈높이가 맞춰지고 있고 이것은 결국은 시장 기대만큼 올해 금리가 빠르게 내려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한 수 접고 좀 들어가야 되겠다. 결론적으로는 이것 자체는 시장에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전반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따가 뭐 동시효과 또 한번 정리해 주시겠지만 지금 살짝 분위기로 봐서는 오늘 코스피는 좀 약하게 시작할 것 같은데 자 무엇보다도 이제 밸류 프로그램 그 구체적인 방안을 갖다가 발표한다고 했는 날입니다. 대표님 뭐 좀 엄적되시는 분들은 다 그러시죠. 그거 나온다고 그날 딱 쫓아가는 거 아니야 이러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사실은 그걸 보통은 이제 그 소위 그 루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네. 전통적인 이미 왜냐하면 워낙 그 소위 이제 소문이 많이 났잖아요. 또 선반영된 측면도 있고 예, 주가를 또 많이 끌어올려 네, 놨기 때문에 오늘 발표가 된다고 시장이 폭발적으로 반응을 할 거다. 그렇게 보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제는 아마 이제 아주 구체적인 그런 정책들 조항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계속 유지 가능할 거냐. 그리고 효과가 있을 거냐에 대해서 시장이 이제 새롭게 이제 분석을 하겠죠. 원래 시장은 제 경험상은 항상 뭘 모르고 기대감이 있을 때 주가가 가장 탄력 있게 많이 네. 올라가고요. 뭔가 계산이 되기 시작하면 계산이 되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상당히 깐깐해집니다. 그게 항상 늘 그랬거든요. 엔비디아는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AI 시장이 얼만큼 열릴지가 지금 아직도 가늠이 좀 명확히 안 되니까 이제 주가가 저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산이 되기 시작하면 항상 시장은 좁은 폭에서 움직인다는 것들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거고 아마도 지금부터는 이제부터는 나와 있는 정책들의 향후 그런 실행 가능성, 효과성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그런 기간이 있는 동안은 주가의 탄력은 상당히적으로 좀 둔화될 거다라고 보시는 것이 상당히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나온 그 미국 경기 지표 자체가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물가가 인플레이션 그 상승이 둔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인할 이유가 없는 거고 이러면 당연히 이제 달러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달러는 그럼 계속해서 강세의 흐름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에요?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입장에서는 달러가 강세로 가는 거는 자금 유입에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원화 강세가 자금 유입에 도움이 되는데 지금 안타깝게도 보면은 지금 최근 들어서 원래 시작은 작년 10월 이후에 일본 이제 미국의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거다라고 이제 기대를 시작하게 되면서 가파르게 달러는 약세가 될 거야라고 전 세계 그 소위 이제 외환 투자자들이 그런 식으로 움직였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미국 경기는 여전히 강하고 연준이 금리를 빠르게 내릴 가능성도 없고 그러다 보면 미국의 금리 시장 금리는 여전히 강할 거고 그러면 굳이 그 미국 국채 팔아서 다른 나라 국채를 사는 것이 도움이 될까? 이제 이런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최근에 미국 경기 화랑 때문에 달러의 투자 심리
지표가 상당히 이제 가파르게 우상향하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총 한 3가지 정도로 구성이 되는데 소위 이제 뉴스 플로우에서 나오는 그런 심리 이게 이제 짙은 파란색이고 그다음에 옵션 포지션 이 어떻게 되냐 하늘색이고 그다음에 실제로 전체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게 얼마냐 포지셔닝 이것이 이제 그 연두색인데 세 개를 다 묶거나 봤을 때 저기 이 USD의 그러한 그 소위 심리 지표 자체는 상당히 약세로 갔다가 지금은 거의 이제 강보합권까지는 우상향하고 있다. 이 얘기는 달러가 연내에는 상당히 좀 강세일 갈 가능성. 그러면 그것 자체는 미국 시장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나머지에는 상당히는 어쨌든 소위 수급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펀드 플로우 측면에서는 상당히 그렇게 좋은 뉴스는 아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달러는 완전히 갇혔어요. 맞습니다. 서울에서는 2,330원에서 지금은 이제 아래 위로 10원을 못 벗어나네요. 뭐 결국은 근데 미국 국제 금리가 우리보다 훨씬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0.5% 하락이 예상되고요. 현재 예상 체결 지수는 2,653포인트입니다. 코스닥 오늘 0.1%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로는 870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호가에서는 0.9%가량 하락이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72,2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SK하이닉스 2.9% 약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56,600원. 아무래도 지난주에 이제 엔비디아 효과로 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만큼 차익 실현 욕구가 더 커질 수 있는 시점일 수밖에 없겠죠. LG 에너지솔루션 보합 예상되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3%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81만 7천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1%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62,500원이죠. 현대차가 1.6%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4만 원이고요. 기아 보합 예상됩니다. 셀트리온 0.7%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18만 1,300원. 포스코홀딩스가 2% 약세가 예상되고요. LG와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1% 약세가 예상되고요. 호가는 24만 5천 원, 에코프로가 0.5%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59만 원이고요. HLB가 0.38%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7만 9천 원. 알테오제는 개별적인 이슈가 있죠. 머크와의 그 계약 소식이 있고 이에 따라 6.7% 강세가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14만 원으로 지금 집계가 됩니다. 엔캠이 0.3%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 29만 4,500원.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은 2.38% 강세가 예상됩니다. HPSP가 2.3%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 5만 4천 원. 신성 델타테크는 1.9%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4만 1천 원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0.8% 상승 예상됩니다. 17만 3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요. 리노공업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기업 밸류 프로그램 세부 내용이 이제 공개가 되는데 금융주들 호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융주 같은 경우는 호가에서는 글쎄요 좀 약세가 예상됩니다. KB금융이 2.7% 하락 예상되고요. 신한지주 0.9% 내림세 예상되고요. 하나금융지주 4% 하락 예상됩니다. 그밖에 키움증권, 삼성생명 각각 5%에서 3% 하락이 예상됩니다. 오늘 또 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 세부 내용이 공개되기 때문에 저 PBR 관련주로 최근에 좀 올랐던 종목들이 어떤 행보를 보여주는지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개장까지 한 7분여 가량 남았습니다. 일단 호가로 봤을 때는 시장이 뚜렷한 방향을 잡기는 쉽지는 않아 보이네요. 네, 예. 그러네요. 지금 최상목 경제부총리께서 이제 오늘 아침에도 비상경제장관 회의 열면서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단어 없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이 밸류 프로그램 지속적이고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했고 상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런 발언을 한 걸로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얘기는 역으로 볼 것 같으면 오늘 발표되는 것이 완결판도 아니고 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수정 보완해 나가고 발전시키겠다 하는 거니까 아까 우리 송 대표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동안 어떤 밸류 프로그램의 발표를 앞두고 올랐던 기대감에 대한 조정은 불가피해 보이네요. 아침에 저 출근해서 넥타이 색깔까지 바꿨는데
넥타이 색깔이요? 예. 애매한데요? 저는 느낌이 좀 그거 해가지고 결국 저도 파란 거를 메고 왔더니만 아니 뭐 김대호 박사님이 약간 회색 계통에 네. 뭐 김태호 기자님 모닝벨에서 김태호 기자님 파란색에 안지혜 기자도 파란색 옷을 입고 계시길래 저까지 파란색 하면 우리 시청자분들 그거 하실 것 같아갖고 급히 바꿔맸는데 이 버건디 우리 송 색으로. 대표님도 지금 빨간색 한번 메고 오셨는데 이걸로 한번 힘을 보태 보시죠. 네. 채도가 약해서 그래요. 채도가 낮아서. 약해서 네, 채도가 낮아서. 이제 그럼 채도 체크 받겠습니다. 아 그래요. 글쎄요. 참 우리 증시 기대치가 높은 건지 아니면은 정말 뭐 다른 증시와 다르게 뭔가 좀 모멘텀이 부족한 건지 많이 에너지 자체가 좀 제한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2월달 들어와서 또 뭐 그 소위 춘절이 1월에 예. 있었기 때문에 2월 초에 있었기 때문에 1월달 수출은 좋고 2월이 이제 많이 빠졌잖아요. 지금 네. 아마 2월 전체적으로 놓고 봐도 빠질 것 같은데 1, 2월을 그래서 항상 같이 놓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춘절이 상당히 중요한 시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2월달 들어와서는 수출 지표도 상당히 마이너스가 꽤 커져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좀 힘을 좀 덜 못 받고 있는 거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기 모처럼 송 대표님 참 그 뭡니까 제약 바이오 쪽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상처도 있고 거기에 대한 항상 이렇게 의심의 눈길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알테오자는 이번에 이거 찐이죠. 개별 종목 내는데 거기까지는 잘 몰랐어요. 솔직한 그래요? 답변이시네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근데 보통 한 3, 4년 단위 텀으로 바이오주가 기존 시주가 그 지수 시장 대비 항상 업앤다운이 있거든요. 업앤다운.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최근 들어서는 워낙 한 3년 동안 바이오 업종이 상당히 소위 쩔었다고 표현하죠. 쩔었었죠. 예, 예, 상당히 예. 좀 고생을 했다가 작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바이오주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뭐 유럽에서 시작된 그런 개별 종목들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노디스크처럼 그 소위 비만 치료 뭐 이런 것들 관련된 것들이 그 상당히 반응을 보면서 전반적인 바이오주를 끌어올리는 역할들을 분명히 했거든요. 그래서 네. 특별한 경우 아니면 사실은 올해 이제 트럼프가 되느냐 뭐 바이든이 되느냐에 따라서 소위 이제 미국의 보건 정책이 어떻게 하냐는 중요하겠지만 적어도 지금 타이밍상으로는 바이오주가 한 번은 좀 시장 대비 다시 올라갈 타이밍인 것만은 워낙 그 사이 많이 빠진 것 때문에 그런 것만은 그런 그 레벨 수준인 것만은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이제 우리 송 대표님께서도 월요일 날 나오셔서 이제 전반적인 거시 상황이나 이렇게 세계 증시 돌아가는 거, 뭐 금리, 환율까지 짚어주시다 보니까 개별 종목을 여쭈면은 좀 이렇게 그가 꺼려 하시는데 그래도 한 여쭤볼게요. 이 한전하고 지역난방공사 이거 뭐가 재료가 있습니까? 올해 그 소위 이익 개선 왜냐하면 이익 개선. 기본적으로 주가를 눌렀던 것이 전력 가격, 전기 가격을 예, 못 올렸지 않습니까? 못 올렸었죠. 그걸 이제 아마 올해 하반기에 분명 올려줄 수밖에 없다. 그러면 확실히 이익이 플러스가 날 거다.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분명히 있고요. 한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전날에 이제 그러니까 그 한전 애널리스트도 했었지만 네. 통상 몇 년에 한 번 정도 이 소위 그러니까 그 전기요금을 올릴 고해에는 대체적으로는 확실히 좀 주가가 좀 좋았었던 경험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 계속 밀려왔었던 그런 전기요금 인상이 확실히 나타날 수 있다면 그러면 사실은 또 한전 입장은 상당히 저PBR 종목의 대표적인 회사라서 그렇게 놓고 예. 본다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소위 여력은 분명 생길 수 있다. 다만 그런데 워낙 그 사이 오랫동안 요금을 눌러놨었기 때문에 한전의 그 소위 부채 수준이 상당히 높아진 것만은 분명해서 이것이 이제 잘 해결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고민 그리고 얼만큼 요금을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은 분명 이후에도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전 쪽은 우리 또 송 대표님이 아주 화나시구나. 그때 그러면 한 2011년 말 뭐 2012년 초 이때 2만 원 하던 게 2016년까지 하면 6만 3천 원 여기까지 날아간 건 그때 뭐였죠? 그 두 가지입니다. 그때도 정확히 그때도 요금 인상을 요금 해줬었다는 거 했고 두 번째로는 그때 한전이 상당히 주주환원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적극적인 그러한 소통을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만약에 올해 만약에 올면 그 소위 밸류 프로그램에 상당히 좀 적합한 그런 종목이 분명 될 수 있겠죠. 근데 그 사이에 워낙 오랫동안 지금 한전에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 그 요금이 워낙
못 올랐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그래서 사실 한전의 부채 수준이 너무 많이 올라갔다는 것들은 분명히 있어서 그걸 해결할 만큼 소위 순현금 흐름을 만들어내줄 수 있겠냐. 그런 것들은 좀 솔직히 그 요금 인상 수준이 얼마큼 될지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이것도 한때 국민주 비슷하게 한번 뭐 실제로 그렇습니다. 정부가 절반 갖고 있고 나머지 다 나눠주고 뭐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현대차, 기아도 사실 한동안 저PBR 관련주로 올라가다가 주가가 다시 또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오늘 호가만 놓고 보더라도 하락이 예상되는데 갖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좀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뭐 결국은 투자자의 그런 이제 소위 투자 주기, 그러니까 인베스트먼트 호라이즌이라고 그러죠. 근데 기간을 얼마나 가져갈 거냐에 따라서 뭐 장기 투자냐, 단기 투자냐, 투자냐, 다를 수 있는데 그래서 분명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위 매매를 하고 싶으시면 분명 한 번은 빠졌다가 들어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소위 이제 타이밍을 맞춘다는 게 그건 신의 영이라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분명 그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워낙 저PBR 종목들 중에 주주환원에 적극적이고 이익이 꾸준히 나온다면 좀 길게 들어가실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좀 보합권 출발 예상되는데요.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장합니다. 네, 2월 26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지금 미국 쪽에서는 다우지수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사상 최고치에 또 바짝 다가선 상황이고 일본 증시도 34년 2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특별한 주도주가 좀 부재한 상황 속에서 저점을 높여가고는 있습니다만 제한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기업 밸류 프로그램 세부 내용이 공개가 됩니다. 관련해서도 저PBR 관련주는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양시장 출발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3% 하락입니다. 2,657포인트고 코스닥은 강보합권이죠. 869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69% 떨어집니다. 72,4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도 1% 약세입니다. 159,600원. LG에너지솔루션은 소폭 올라갑니다. 403,0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강보합권이죠. 815,000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1% 하락이죠. 62,300원이고요. 현대차가 3% 넘게 떨어집니다. 236,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 또 이틀 연속 상승하다가 오늘 사흘 만에 좀 약세로 전환이 됐고요. 기아가 오늘 지금 2% 약세 116,200원이고요. 셀트리온이 1.2% 올라갑니다. 182,300원. 포스코홀딩스가 0.69% 상승하면서 437,500원이고요. LG화학은 보합 흐름 이어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소폭 올라갑니다. 지금 하루 만에 다시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248,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도 지금 강보합권이고요. HLB가 3.4% 상승합니다. 81,800원. 알테오젠, 머크와의 그 계약 변경 소식이 주가에 또 호재로 이어지고 있죠. 8% 강세를 보여주면서 142,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엔캠이 2% 떨어집니다. 289,000원이고요. 셀트리온제약은 1.8% 상승합니다. 107,000원. 그리고 HPSP가 2% 가까이 좀 떨어지네요. 54,200원. 신성 델타테크가 5% 넘게 떨어집니다. 131,300원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티스 소폭 상승 중입니다. 171,900원이고요. 리노공업이 0.9% 하락하면서 19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또 강세를 보여주는 섹터라든지 종목들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전고체 관련 종목들이 올라갑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12% 급등을 보여줍니다. 302,000원, 303,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미래컴퍼니도 2.4% 상승으로 29,900원, CIS도 1.8% 상승 중이고요.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4% 강세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DA 테크놀로지도 1.4% 상승 중입니다. 2차 전지 내에서도 뭐 전고체 쪽으로 좀 매기가 쏠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밖에는 글쎄요, 뭐가 있을까요? 오늘 제약주들이 전반적으로 좋아요. 사실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머크와의 계약 변경 소식 이 또 주가의 호재로 이어지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 밖에 HLB도 뭐 코스피 이전 상승 이슈가 있죠. 3% 강세고 셀트리온 그룹주들 흐름도 괜찮고요. 뭐 그 밖에 유한양행 그리고 고바이오랩 이런 종목들도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시각 9시 3분 지나갑니다. 오늘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각각 336억 원, 190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은 533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268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34억 원, 68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각 9시 3분 지나갑니다. 환율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원 환율은 1원 하락한 1,330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뭐 시장 코스피가 오히려 좀 낙폭이 좀 확대가 되고 지금 환율은 진짜 정말 박스권이네요. 예, 완전 껌장이죠, 네네네. 껌장. 완전 뭐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고. 또 재밌는 거는 항상 이 시간 무렵에 체크해보는 미국 지수 선물은 늘 약보합이거든요. 약보합인데 본장만 가면 훨훨 날아간단 말입니다. 누가 뭐 기다렸다가 장 열리면 잡아 당기는지 뭐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 뭐 선거철이라 그런가 싶기도 하고 이거는 미국에는 적용 안 되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말 난 김에 보니까 사우스캐롤라이나 그 니키 헤일리 그 후보가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주지사도 하고 해서 그동안에 이제 이 공화당 내 경선에서 한번 희망을 걸어봤는데 여기서도 완패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59%, 니키 헤일리가 뭐 39%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도 계속 간답니다. 공화당 내에 반 트럼프 정서가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네. 근데 이걸 좀 아직 멀긴 합니다만 송 대표님, 네. 미국의 선거 결과에 따라서 증시 판도가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하게 바뀔 수 있겠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얘기한 우리한테 가장 큰 거는 중국의 40% 관세 얘기를 이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공약을 이미 내놨기 때문에 네. 40% 관세면 사실상 중국에서 중국산 못 쓰는 거죠, 뭐. 중국 수출을 못 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다 우리하고 연동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치 그때 대만이 봉쇄되면 그때 우리가 블룸버그 수치를 받지 않습니까? 네. 중국하고 미국이 물리적으로 충돌해서 대만이 봉쇄되면 대만 통해서 중국 통해서 가던 우리 물동량들이 엄청 줄 거다. 비슷한 케이스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짧은 시간에 우리가 그 소위 이것을 다 중국으로 들어가서 나가던 중간재들이 다 그 회복이 어딘가 다른 판로를 찾기가 어려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정말 저거 정말 할까 이런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예. 어쨌거나 대중국 그 관세를 40% 수준으로 올린다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는 상당히 좀 뭐랄까 우려스러운. 이제 소위 그 프리 트레이드라고 하죠. 이게 자유무역 그 정신과 그것이 전 세계의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했던 것들이 이제 다 없어지는 그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라서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좀 고민해야 할 그런 테마인 것 같습니다. 보통은 공화당이 승기를 잡았을 때 시장은 좋았다는 얘기가 많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전통적인 공화당의 기조하고 트럼프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미국 경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최근에 보면은 컨퍼런스 보드가 미국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견해를 지금 철회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 경기 침체가 굉장히 많이 늦어지고 있다.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것 때문에 헷갈리는데, 예. 그러니까 소위 그 컨퍼런스 보드의 그 경기 선행 지표라는 게 거의 한 60년, 70년 된 자료일 겁니다. 엄청나게 네네. 오래된 자료고 예. 미국의 경기 지표를 가장 잘 맞히는 대표적인 자료인데 22개월 동안 줄거리 장창이라고 표현하죠. 경기 침체를 외쳤는데 포기했어요. 드디어 지난주에 포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들 헷갈리는 게 거기뿐만 아니라 제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그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을 매달 상대로 서베이하는 거 알려드렸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달리 연초에 보통 전 세계에 있는 글로벌, 그러니까 소위 이제 우리로 따지면 PB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소위 재무 설계사, 그러니까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라고 하죠. 어드바이저. 그 재무 자문가로 제가 해석을 했는데 이분들한테 현재 미국의 경기 순환 주기, 그러니까 소위 이제 초기, 중기, 말기, 침체, 그러니까 요 4개 중에 어디에 속했느냐 이전까지는 상당히 잘 맞췄었는데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뭔지 모르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골고루 지금 그 녹색선이 올해 초에 물어봤는 데에 대한 답이거든요. 지금 회복하는 초기다라는 데 대답이 33%, 지금 중기를 지나고 있다 35%,
그다음에 지금 끝 무렵이다 27%, 심지어는 하강이 일부 들어가고 있다는 대답도 5%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것만 놓고 보면 답이 없는 거죠. 답이 지금 없네요. 어디를 지나고 있는지 그러게요. 소위 이 투자 전문가들도 헷갈리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아까 컨퍼런스 보드가 22개월 동안 침체를 외치다가 걷어들인 것이 이게 혹시 이게 소위 휴먼 인디케이터라고 하죠. 이게 인간 지표 역으로 하는 거 혹시 이게 이제 마지막 끝을 잡은 거 아닌가라는 좀 걱정. 결국 컨퍼런스 보드 바보 되는 거 아니냐 이 예, 말씀이네요. 예, 그렇죠. 막 예. 참다 자꾸 틀리니까. 참다. 근데 그래서 이제 다음 차트를 보시면 이게 이제 미국의 주택 그 시장 지표를 가지고 나타내는 차트를 제가 하나 갖고 와봤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짙은 그러니까 파란색 선, 짙은 파란색 좀 앞으로 나이죠. 이게 18개월 선행, 1년 반 선행하는 그 미국의 그 주택 그 조합의 그 주택 그 시장 지수입니다. 이게 역계열이거든요. 이게 지금 사실은 미국 주택이 가격은 오르지만 사고 팔고가 별로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거래 자체가, 예. 예, 금리가 워낙 높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이제 올라갔다는 것은 시장에서 사고 팔고 잘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보통 한 1년 반 후행하면서 뒤따라가면서 실업률이 거의 유사하게 쫓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까지의 이러한 상관관계가 그대로 맞는다면 이게 올해 하반기로 가면 사실은 실업률이 한 7%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하는 그러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사실 지난주에 발표된 S&P의 그 PMI 지표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제조업이 다시 지금 확장세로 좀 돌아서고 있거든요. 네. 이런 상당히 혼용된 미국의 경기 지표들이 나오곤 있으나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이제 그 경기 침체에 대해서 0%라고 말하기에는 워낙 그 사이에 풀린 돈으로 인해서 지연돼 있는 효과들, 고금리의 효과들이 아직은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조심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뭐 컨퍼런스 보드를 말씀하시면서 휴먼 인디케이터 하실 때 제가 좀 과한 반응을 보인 거는 전환들어 상처가 있어가지고 제 짝지가 저를 휴먼 인디케이터를 여기거든요. 그 시장에 대해서 예, 좀 좋다고 얘기하면 오히려 시장 안 좋아지고 네. 예, 좀 시장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얘기하시거나 좀 걱정된다 이러면 시장 반대로 날아가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 포함해서 다 휴먼 인디케이터들입니다. 다 휴먼 인디케이터예요. 아니, 근데 한번 두 가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네. 대표님, 네. 그 이코노미스트들이 아마 컨퍼런스 보드도 그 논거에 따라서 그랬을 것 같은데 소위 말하는 장단기 금리 역전 그것이 심화됐다가 장단기 금리 역전이 정상화되고 나면은 그러고 나서 꼭 시차를 두고 경기 침체가 있었던 과거 역사적 경험 그것이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론에 제일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네. 요 좀 10년 빼기 2년 했던 이게 마이너스 폭을 막 줄여와서 이제 정상화되나 하던 게 요새 다시 또 이렇게 또 오히려 2년물이 확 올라가면서 또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폭이 커지고 있거든요. 요 부분을 지금 우리 또 대표님도 계속 추적하고 계실 텐데 어떻게 해석하시는가? 그거 먼저. 예. 뭐 결론도 말씀드리면 아까 컨퍼런스 보드 안에서 제가 기억하기 7개인가 8개 주요 항목들을 가지고 전체 평가를 하는데 예. 지금 이 침체와 다르게 움직이게 하는 가장 큰 힘은 뭐냐면 금융시장이에요. 결국은. 금융시장? 네네. 결국은 S&P 500이 워낙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그것이 소위 금융 여건을 좋게 만들면서 침체를 좀 지연시키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걸로 좀 해석을 하고 있고요.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전 세계 당장 시장에는 상당히 악영향을 미쳐야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기업들이 상당히 장기로 저리로 2020년 코로나 때 빌려놓은 것이 상당히 그 고금리 효과가 지금 시장에 반영이 안 되는 것들이 사실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거꾸로 이제 올해 내년부터는 소위 그 차환 발행들이 늘어나면서 효과들이 발행될 것 같고 그 대표적인 게 미국 정부입니다. 미국 정부의 지금 그 이자 비용이 지금 거의 올해만 1조 달러를 낼 거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놓고 봐서는 저는 이것이 사라졌다기보다는 지연으로 보는 것이 좀 더 좀 합리적이지 그래요.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었던 게 일찌감치 우리 송 대표님이 파나마 운하는 가뭄 때문에 그리고 수에즈 운하 쪽은 저쪽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공급망 쪽에 약간 리스크를 갖다가 이제 미리 워닝을 주셨는데
지금 이제 주말 넘기면서 살짝 들리는 얘기가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간의 휴전을 위해 가지고 뭐 이집트 쪽에서 뭐 카타르까지 하고 해서 미국, 이스라엘 이렇게 모였다는 거예요. 설리반 그 국가안보 보좌관은 며칠 내로 좋은 얘기 나올 것 같다. 유가도 한 2% 이상 빠지고 그쪽에 조금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중동 쪽에. 뭐 사실은 희망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됐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근데 마지막까지 지금 사실은 가자 지구에 대한 공격을 그 이스라엘이 지속하면서 이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두 개가 그러니까 일단 멈추고 서로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공격은 공격대로 하면서. 네, 지금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분명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워낙 이제까지 해놓은 게 있어서 후폭풍들은 분명 좀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그러니까 우려를 좀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포트폴리오 좀 전략 좀 여쭤보고 네네. 싶은데 어때요? 기존에 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이런 반도체 섹터를 담아야 되는지 아니면 어떨까요? 결론적으로 했으면 지난주에 제가 이제 늘 연례로 이제 워렌 버핏의 네네네. 벅셔 해서웨이가 주주들한테 선을 네. 보내는 거, 그다음에 그 벅셔 해서웨이의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바뀌었냐가 네네. 되게 중요합니다. 짧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확실히 그 역발상 투자자는 분명하다. 왜냐하면 2022년에 주가 빠질 때 확실히 많이 샀었고요. 네. 역으로 빠질 때 샀고 이후로는 계속 팔아서 지금 현금이 대부분 단기물 국채에 거의 다 가 있다. 그래서 지금 그 벅셔 해서웨이가 보험사인데 그 보험사의 그 이자 수익이 지금 배당 수익보다 더 많아지는 그런 상황까지 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대급 우리나라 돈으로 223조를 그냥 국채 초단기 국채에다가 다 넣어놓고 있는 상황은 투자 기회가 좀 많지 않다라고 지금 걱정을 하고 있다.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 시장을. 어떻게 보면 버커셔 해서웨이는 이렇게 해서 장 좀 밀리는 걸 기다리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오히려 그래프 자체가. 아무도 안 살 때 보통 이게 아. 아무도 안 살 때 우리가 구매자로 나서겠다는 게 첫 번째고요. 뭘 많이 팔았냐를 보면은 주로 팔았던 게 애플을 좀 많이 줄였고요. 애플을 1%포인트 이상 줄였고 보유 비중에서 그다음에 HP 줄이고 파라마운트 이런 걸 줄였고 역으로 좀 늘렸던 것들이 보면 다 에너지주입니다. 쉐브론과 옥시덴탈, 페트로리엄.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기술주가 걱정되면 에너지로 가실 필요도 있겠다 말씀드렸는데 정확히 버핏은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것을 한번 감안해 보실 필요는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